네, 오늘은 준수 사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교재 보시면은 별표가 있어요. 시행규칙 별표. 그러니까 법, 시행령, 시행규칙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별표와 서식이 있는데 여러분들 독학하실 때 차근차근 보시면 되게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잘 하고 있죠. 하는데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교재 보시면서 한번 음미를 좀 해보세요. 뭐 영어나 한문 이런 거 나오는 거 거의 없으니까 보시면서 조금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라든지 조금 도움이 필요한 거를 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시는 쪽으로 해야지. 일단 강의를 듣고 나서 볼까라기보다는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별표 보시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수사항 보시면은 일단은 시설 기준 볼게요. 시설 기준이 있어요. 시설 기준 및 규격. 그래서 시설 기준 및 규격에 관련한 것은 별표 3과 같고 시설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그럼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은 의료기관 종류별 시설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그 교재가 두꺼우니까 이렇게 따로 가지고 왔어요. 보시면은 종, 그 다음에 치, 종, 병, 여기 들어갔으니까 한, 의, 치, 한 줄 되어 있죠. 보면은 저는 이거를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별표 치는 거 몇 개요? 2번 실 보세요. 2번 실. 2번 실. 종합병원은 몇 병상 이상이라고 했죠? 100병상이죠. 100병상. 종합병원은 100병상. 그렇죠? 병원은 30병상. 요양병원은 30병상. 근데 치과병원은 30병상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방병원 30병상 이상. 맞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좀 뭘 하다가 좀 제가 깜빡하고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의원급은 병상수가 29병상 이하로 개설을 할 수 있어요. 9병상이라고 그때 잘못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근데 EM은 맞아요. 30병상 이상을 만들던 100병상이든 1000병상이든 의원이 하는 건 상관은 없어요. 다만 그거에 대해서 수가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영하는데 조금 힘들 거란 얘기죠. 그래서 보통 29병상까지는 허용이 된다고 나와 있지만은 29병상까지 개설해서 하는 의원금 생각보다 많이 또 없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2번 실 보시고 그 다음에 임상검사실 보세요. 임상검사 동그라미 치세요. 나도 쳐야지. 임상검사실 요거는 병원급에만 있다는 거. 여기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별표 의무기록실. 이것도 병원급에는 갖추어야 한다. 그 조건이 있다는 거죠. 갖추어야 한다. 보세요. 의무기록실 보게 되면 111 써져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조건문이 있는데 의무기록실, 임상검사실 이런 것들은 병원급 이상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가발전시설. 이건 뭐 많이 나오진 않겠죠. 그래도 자가발전 시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의원급하고 병원급하고는 중요한 건 관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경영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업무 지원, 업무 관리, 의료 경영팀이라든지 보건행정팀에 들어가게 되면 이걸 다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물론 서류를 찾아보면서 일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가야지. 요런 거 뭐가 뭔지 모른다 하면 여러분들 배우는데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제가 또 하나 꼬집는 건 이런 질문도 여러분들은 좀 하실 법도 한데, 치과 병원하고 치과 의원은 둘 다 병상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다른 게 뭐냐는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치과 병원이나 치과 의원이나 병상을 개설하지 아니하여도 둘 다 개설은 가능하죠. 나머지 부대 시설을 갖춘다면.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그게 바로 요거예요. 의무기록실도 있어야 되고 임상검사실도 있어야 되고 자가발전시설도 요거. 치과 병원은. 근데 요건 그런 거 없어도 그만이라는 거죠. 그쵸? 그게 결정타로 다른 거고, 또 하나는 물론 이건 뭐 형식적인 시도지사한테 허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 요거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의료기관 종류별 시설 기준하고 그 다음에 한번 또 보시면은 여러분들 의료기관 시설 규격 한번 볼게요.
규격 2번 실 볼게요. 2번 실. 원래는 있잖아요. 2번 실은 3층까지만 개설할 수 있어요. 3층까지만. 뭐 종합병원 가면 엄청 높던데요. 병원도 높던데요, 요즘. 다만 내화구조인 경우 3층을 초과해서 4층 이상을 개설할 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 위험하다는 얘기죠. 만약에 병원 불나면, 가끔 불나는 사고 뉴스에서 보시죠. 불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내화구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3층까지는 내화구조를 하지 아니어도 된다라는 말은 없어요. 하면 좋죠. 하지만 적어도 3층을 이상, 4층부터 내화구조를 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조건문. 이번 실은 3층 이상, 3층 이상에 따른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내화구조인 경우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하층에는 안 돼요. 아예 지하는 아예 안 돼요. 여러분들 뭐 병문안 가거나 근무하셨다 보면은 지하에는 없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는 조건문이 붙어요. 근데 그 전에는, 법이 바뀌기 전에는 소아병상 같은 경우는 6.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좀 좁게 해도 허용이 됐는데 그것도 삭제돼 버렸어요. 6.3제곱미터야 한다. 이게 삭제가 돼 버렸어요. 그냥 다 넓게 쓰라는 얘기예요. 성인이든 아기들이든 그냥 1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좀 강화시켰고, 계속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환자 고객 측으로 좀 편들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문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원실에 설치할 수 있는 병상수 있죠. 입원실. 병상수 뭐 이렇게 군병원 가게 되면 막 예전에는 막 20-30명, 100명이 막 한 방에 막 가둬져 있었는데 감염에 대한 우려도 있고 서로에 대한 뭐 이렇게 불편도 있게 하기 때문에 최대 4병상까지만 허용이 돼요. 한 방에 최대 4병상까지만 허용이 된다. 한 방에요. 다만 요양병원인 경우에는 6병상까지는 허용은 되긴 된다. 왜냐하면 이제 입원을 기준으로 오래 가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1인병실이 좋아요? 다인실이 좋아요? 그러면 대부분 가격이 같다면 1인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야 뭐 2-3일 정도 입원하고 3-4일 입원하게 되면 1인실 나을 수도 있는데 장기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인실이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심심하거든. 되게 심심해요. 뭐 어르신들끼리 뭐 그래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이렇게 내성적이다. 근데 언제까지 내성적일 겁니까? 서로 대화도 하고 교류도 하고 그다음에 친구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이게 예전에 딱 2베드인 이제 방이 있었나 봐요. 2베드인 방. 근데 이제 그 주인공이 독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중환자실을 나와 장기 입원 환자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였다. 그런데 그 병상은 2개뿐이었다. 특실이긴 했지만 2인 병상이었다. 관례는 아니지만 사람이 이제 선점을 하죠. 먼저 들어온 사람 순서대로 창가에 눕더라. 나는 나중에 들어갔기 때문에 창가가 아닌 쪽에 누웠다. 방 위에서 보게 되면 한쪽이 창가고 이쪽이 들어오는 문이다. 그러면은 이쪽은 내가 누워 있고 이쪽은 먼저 환자가 누워 있겠죠. 먼저 온 환자가 이분도 장기 환자고 나도 장기 환자였다. 그러다가 2-3일 지나서 서로 말을 편하게 하기 시작했다. 친구처럼 지냈다. 그런데 나는 몸이 움직이기 너무 힘들어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이 옆에 있는 분은 겨우 앉을 수는 있었다. 상당히 둘 다 중환자였나 봐요. 그래서 창밖에 있는 것을 혼자 보기가 미안해서 그런지 나한테 이런 말을 해주었다. 바깥에 헬륨 풍선을 놓쳐서 울고 있는 아기를 달래는 엄마의 모습, 매혹적인 여성들이 지나가는 모습, 그 다음에 개구쟁이들이 뛰어놀다가 넘어지는 모습, 이를 달래고 있는 아빠의 모습, 그 다음에 스케이트보드 타다가 서로 경쟁하는 청년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해 주기 시작했다. 나는 고마웠다. 비가 오는 날 비바람이 치는 것, 햇빛이 들면 햇빛인데 창밖이 맑다는 것, 그 다음에 정말 날씨가 맑을 때는 저 멀리에 보이는 산들도 얘기해주고 지나가는 곤충이라든지 새가 날아다니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게 묘사해 주었다. 나는 고마웠다. 하지만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왜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되지? 나도 같이 창밖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몸이 불편하지만
기어가서도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 무리하고 싶진 않은 상태였다. 어느 날 밤이었다. 옆에 있는 이 환자가 갑자기 고통을 호소했다. 새벽에. 그래서 나는 이머전시를 눌러줄 수 있었지만 머릿속에서 천사와 악마가 싸웠다. 눌러준다면은 저 사람을 구출해 줄 것이고 의료진들이 그럼 다시 한번 저 사람은 계속 저 병상을 차지하겠지. 하지만 이 순간 내가 모른 척하고 계속 자는 척하고 이머전시를 눌러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사망할 거야. 그러면 내 저 병상을 차지할 수 있겠지. 그럼 내 저 창문은 내 거야. 몇 초 사이에 나는 악마의 손을 들어주고 나는 모른 척 해버렸다. 그 다음날 아침 사망을 하였고 그 환자는 영안실로 내려갔다. 그 다음 환자가 오기 전에 나는 낑낑낑낑 기어서 그 창문 옆에 누웠다. 그리고 겨우겨우 구축을 하고 창밖을 딱 바라보았다. 뭐가 보였게요? 뭐가 보였게요? 예측하는 학생들 몇 명이네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벽이 탁 가라막고 있었대요. 옆에 건물이 하나 더 있었나 봐요. 큰 건물이 좀 떨어져 있죠. 그냥 뭐 보이는 게 특별히 없었대요. 순간 그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괴로웠겠죠. 별의별 생각 다 들었을 겁니다. 그 옆에 있는 환자는 자기를 위해서 재밌는 얘기를 해주려고 온갖 상상을 다 했었다는 건데 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자, 병상 나오면 되면 뭐 가끔 저도 이런 생각이 나서 얘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자, 어디까지 했나요? 자, 입원실 했죠. 자,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바복에 보게 되면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이 원래는 100병상 이상이잖아요. 근데 300병상 이상인 경우에요. 300병상 미만인 경우는 빼겠죠. 이상인 종합병원에는 전실과 음압 시설이 있어야 된대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음압병상이 있어요. 음압병상. 음압이 뭐냐면은 기압을 낮춘대요. 기압을 낮춰버리면은 바깥으로 나가질 못해요. 여기가 병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긴 전실이야. 여긴 음압실, 여긴 전실. 전실은 뭐냐면은 이 문을 열고 바로 복도로 나가게 되면은 감염병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전실 하나 더 만들어 놓고 뭐 의료진들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전실. 그 다음에 한번 소독 한번 더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음압시설, 음압병상이에요. 환자 이렇게 누워있는 거죠. 자,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은 환자가 누워있는데 여기 감염병 환자란 말이에요. 뭐 코로나 같은 거. 그러면은 기압을 낮춰버려요. 기압을 낮춰놓으면은 기압이 낮춘 곳은 그렇지 않은 곳으로 이게 감염병이 나갈 확률이 적다는 거죠. 이게 뭐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몇 억 한대요. 하나만 설치하는데. 그러니까 종합병원 설치하게 되면 별의별 걸 다 계산해야 된다는. 그래서 전실 및 음압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공기가 바깥으로 못 나가게 만드는 설비. 이거 다 적혀 있네요. 그 다음에 갖춘 시설을 1인 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되 300병상 기준으로 100병상을 초과할 때마다 1개 음압병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300병상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한 병상 하는데 뭐 400병상이다, 300병상이다, 400병상이다, 500병상이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1개 베드, 그쵸? 400개는 2개 베드가 되겠죠. 500, 그럼 300베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100병상당 이렇게 하게 하면 헷갈리고 300병상까지는 적어도 한 베드 이상, 400베드는 플러스 111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예, 이해하신다고 생각할게요. 입원실에 설치하는 곳은 자 이렇게 해야 된다. 음압 격리 병상. 그리고 1인실만으로 한다. 뭐 4인까지 된다면서요. 4명이서 감염병 환자끼리 누워있다.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나머지 또 재미로 하나씩 둘씩 읽어보시고 중환자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응급실 한번 볼까요? 응급실. 응급실 보시면은 외부로부터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산실이나 수술실로부터 격리해야 된다. 왜냐면 이제 외부에서 응급이 편하게 빨리빨리 신속하게 들어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 이렇게 수술실이나 산실 이런 데는 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감염의 위험이 엄격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따로 좀 수술실하고는 뭐 층을 바꾸겠죠. 보통 응급실은 보통 1층에 있습니다.
2층이나 3층, 4층 있는 거 본 적 없죠? 저도 없어요. 응급실은 보통 1층에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면은 예전에 응급실 이렇게 개방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환자인지 뭐 외부인인지 환자 보호자인지 직원인지 아무도 몰라. 정신 없어요. 뭐 의료진들도 막 일하기 바쁘고 막 들어가서 뭐 나쁜 말로 나쁜 짓 해도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막 술 취한 사람들이 와갖고 막 행패 부리다 보니까 법이 몇 년 전에 바뀌었고 앞에 달아놓고 덩치 큰 코디네이터가 딱 서 있다가 어디 오셨습니까? 해놓고 나서 이제 들어보는. 물론 이제 구급차가 막 삐뽀삐뽀 하게 되면 빨리빨리 열어주긴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닫혀 있고, 그 다음에 감염병 환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하면서 이제 들어오게 합니다. 요즘 이제 강화되죠, 점점 갈수록. 그래서 산실이나 수술실로부터 격리를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응급실의 좀 특징이고, 그 다음에 12 의무교실 요거 한번 볼까요? 보존기간에 따라 의무기록을 보존기간에 따라 비치하여 기록 관리 보관할 수 있는 서가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서가를 설치한다. 여러분들 의무기록학 시간에 배우셨죠?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관리학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뜻에서 할까요? 의무기록을 보존기간 지난 시간에 했는데,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멍하니 있지 말고 2년, 3년, 5년, 10년 기억나시죠? 2년은 뭐예요? 처방전. 3년은 진단서 등 부본. 그렇죠. 10년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 외우셨죠? 잘하고 계세요. 나머지는 5년. 나머지 있을게요. 좀 나와 있습니다. 간호기록부 5년. 검사용 필름 5년. 뭐 등등. 진단서 등 부분, 뭐 병사용 진단서, 어쩌고 진단서, 다만 검안서에 포함된다는 거. 이거 조심하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 별표 한번 또 칠까요? 자, 이건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시게 되면 절대 틀리지 않기를 바라고. 자, 그 다음에 그 20의 라 볼게요. 20의 라. 여기 보이나요? 20의 라. 여러분들 이제 의료 경영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을 배우게 되잖아요. 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요. 그 나이팅게일 워드라고 그 있어요. 뭐냐면 복도에 보게 되면 이게 복도 한쪽에 유심히 보세요. 보면은 복도에 이렇게 손 짚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손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환자가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되기 때문에 복도의 색깔은 은은하거나 완전 하얗다기보다는 하얗거나 조금 은은한 색깔로. 뭐 여러분들 빨간색, 뜨거운 색, 따뜻한 색 하게 되면 좀 사람 흥분하죠,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맑은 색, 그 다음에 따뜻한 색에 가까운, 아예 센 노란색도 좀 그래요. 사람 그것도 좀 따뜻한 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연한 색 이런 식으로 좀 해갖고 복도를 이렇게 봐요. 그냥 환자 이렇게 짚고 가죠, 이렇게.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숙제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보게 되면 라에 가는데 문턱이야 높이 차이가 없어야 된다. 문턱. 환자는 이제 휠체어 타고 다 있잖아요. 그럼 문턱 있으면 쿵 이렇게 되니까 그냥 편안하게 가게끔. 그래서 병원 건축법이라고, 건축술이 좀 달라요. 여러 가지로. 조명도 벽 쪽으로 비춰갖고 간접 조명을 하는 것으로서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복도에도 아까 전에 손잡이 설치, 그리고 환자가 걷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도를 가급적이면은 많이 좀 넓게 멀리 보고 걸 수 있게끔 해요. 그 연습을 시키죠. 담당 주치들이 좀 시간이 되면 같이 부축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 다른 시간에 배웠다시피 보건행정 시간에 얘기 드렸죠. 행위별수까지 하다 보니까 그럴 만한 상황이 정책적으로 힘들어요. 환경 요소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위에서 간호사들이 도와줄 수 있는데, 뭐 말이 그렇지 또 보호자들이 대부분 돕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들 적출물 처리, 17번 볼까? 17번? 적출물 처리? 다음 시간 할 건데, 적출물이라고 한 게 뭡니까? 수술하다가 뭐 장기를 꺼내서 그 액토미, 토미, 스토미 기억하시죠? 액토미한 부분을 어디다 쓰레기통에 그냥 버립니까? 그렇죠? 안 되겠죠? 이렇게 발목 잘랐는데 그 쓰레기통에 버려요? 안 되죠. 따로 준비해서 뭐 소각을 하던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던 간에
정해진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전부 다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음미를 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에 시간 조금 길어지니까 여러분들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5분 쉬고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습 문제 풀면서 준비해 주세요.